천재들이 만든 수학 퍼즐 제2권 유클리드가 만든 평면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기하학의 역사적 발생을 찾아서 라는 시간인데요. 기하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수학자들이 어떻게 수학을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평면도형에서 다루어지는 수학적 탐구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집트 문명과 수학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인들에게 수학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측량에서 출발한 생활의 도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고요. 자, 그리스 수학 그랬어요. 그리스 수학은 이집트의 실용적 측면과는 달리 주로 기하학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로 엄청난 수학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처럼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학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이들은 영어의 어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 지오라는 것은 토지를 말하고요. 메트리는 측량하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와 같이 역사적 기록의 증거는 파피루스에서 발견됩니다. 파피루스가 뭐예요?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는 갈대와 비슷한 풀이에요. 이거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집트는 그래서 오늘날 종이와 같이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BC 1650년경, 아유 오래됐죠. 예, 사원의 서기인 아메스가 쓴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이집트인들의 농토 면적 계산 방법이라던가 분수 계산 방법 같은 당시의 수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기하학의 역사적 발생과 더불어서 평면도형과 관련된 이집트와 그리스 수학자들의 여러가지 발견과 발명의 법칙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면도형의 특성과 성질을 이용한 테살레이션 탐구를 통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각가지 평면도형에 관한 요소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점의 간격으로 둘러싸인 기하판 속에 나타나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수학적으로 발견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수학자가 된 것처럼 평면도형 속에 들어있는 규칙들을 저절로 발견하게 될 것인데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탈레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건너가 이집트인들이 발명한 수학을 많이 배우고 이를 정리 발전시켰으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고 있던 그는 수많은 역사적 업적을 이뤄낸 그리스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아르키메데스요. 자, 목욕탕의 순금의 무게에 관한 발견을 하고 유레카라고 소리치며 나체로 시간을 달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죠? 원의 넓이와 구의 부피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며 많은 성과를 남겨서 그의 수학적 업적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자, 유클리드. 자, 그리스의 기하학을 집저성한 그의 작품, 자, 기하학 원론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수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19세기 말까지 교과서로 쓰였을 만큼 아주 유명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책이었습니다. 제2교시 그리스인들의 기하학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비례관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탈레스의 업적을 되짚어보고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탈레스하고 피타고라스가 나왔는데요. 자, 탈레스, 이집트로 건너가 이집트인들이 발명한 수학을 정리하고 발전시켰으며 이집트인들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수학을 더욱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되지? 혹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고요. 자, 피타고라스예요.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고요. 자, 당시 그리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피타고라스 학파를 세워서
수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수많은 증명을 통해서 후세 수학자들과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레스가 그림자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한 방법입니다. 자, 막대 길이가 30cm일 때 어떻게 하면 피라미드 높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 그랬는데요. 자, 피라미드의 높이, 이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는 막대 길이 대 막대 그림자 길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것이 같다고 놓으면 피라미드의 높이는 막대 그림자 길이분의 피라미드 그림자 길이 곱하기 막대 길이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요. 자, 공식을 가지고 실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레스는 막대 길이와 막대 그림자의 길이가 같을 때 그럴 때에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가 피라미드의 높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무슨 성질? 닮은꼴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피라미드 높이 대 피라미드 그림자 길이는 막대 길이 대 막대 그림자 길이. 다시 말해서 자, 피라미드 높이 대 피라미드 그림자 길이는 30cm 대 30cm 똑같아지는 그때가 바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를 알면 높이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현재까지 우리가 알려진 피타고라스의 업적 중에서 자,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것이죠. 네, 가장 짧은 변을 A, 그 다음 B, C 놨을 때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것이 C제곱이 되더라. 어느 때? 직각삼각형일 때. 그래서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목욕탕 타일을 보고 목욕탕에 깔려있는 타일이 이렇게 4등분이 되어 있는 그런 타일이 쭉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타일을 보고 이 모양을 발견해내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삼각형에서 사각형 꼭 우리 친구들 풍차 모양 비슷하다 그러는데 그죠? 그 모양도 역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해 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림들 그 그림도 피타고라스 정리편에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탈레스의 수학적 증명이에요. 자, 탈레스가 증명한 것. 그렇죠. 두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 크기가 서로 같다. 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한 거. 요 각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 또 반원에 내접하는 이 각은 직각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더라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3교시 대각선을 이용한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을 이용하여 외각과 내각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다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봄으로써 다양한 수학적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할까요? 자, 다각형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며 자, 삼각형부터 다각형 내에 삼각형의 개수가 차례로 몇 개씩? 한 개씩 늘어납니다. 그랬어요. 자, 볼록사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0도와 180도 사이의 값을 갖는 다각형으로 그림 일과 같은 이런 모양이고요. 오목사각형 그러면 180도보다 큰 내각이 존재하는 그러한 다각형으로서 그림 2와 같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다른 꼭지점까지 선을 그어본 후 각각 몇 개의 대각선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위에 다각형들은 각각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친구는 하나고요.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긴 4개네요. 그쵸? 또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요. 삼각형이 180도인 건 아는데요. 그죠? 사각형은 얼마죠? 360이요? 오각형은요? 얼마였더라? 500 얼마였는데, 그죠? 자, 위의 조건들을 RF에 완성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뭐를? 규칙을 찾아봅시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학에선 위의 도형들을 뭐라고 불러요?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각형이란 건 몇 개?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한다. 당연히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이고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며 삼각형부터 다각형 내에 삼각형 개수는 차례로 한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나눠진 삼각형의 개수를 가지고 내각의 합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죠? 삼각형 한 개일 때는 180도가 한 개. 자, 나눠진 삼각형이 두 개일 때는 180 곱하기 2. 세 개일 때는 180 곱하기 3. 아, 그렇다면 n각형일 때에는 자, 육각형인데 4 나왔어. 얼마 차이 나요? 2. 오각형인데 3 나왔어. 역시 2 차이 나는 게 확인이 됨으로써 나눠진 삼각형의 개수는 n-2개 또는 네모-2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곱하기 할 때 내각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180 곱하기 n-2 이렇게 외운 친구도 있고요. 180 곱하기 네모-2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맞지요? 그래서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삼각형 개수 이렇게 외우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네요. 자, 그러면 자, 위의 사실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각각의 다각형이 몇 개? n-2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규칙. 또 다각형 내각의 합은 삼각형 내각의 합 180에 n-2 또는 네모-2를 곱하면 되지요. 따라서 내각의 합 크기 구하는 공식이 180 곱하기 네모-1가 되는 그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다각형 내각의 합은 다각형 내부의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다른 꼭지점에 선을 그어 삼각형으로 나눈 후 180의 삼각형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네모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네모 빼기 2 한 거를 네모로 나눈 것이다. 그쵸? 전체 합을 그죠? 정네모각형이기 때문에 나누기 해주는 거. 또 모든 다각형 외각의 합은 180 곱하기 네모 빼기 180 곱하기 네모 빼기 2 했을 때 무조건 얼마가 되더라? 360도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4교시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그리스 수학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학습문파 보겠습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각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작도 활동을 통해 그리스 수학자들의 탐구 정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도형을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심취해 있던 그리스 수학자들은 특히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작도를 하고 그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 수학자들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외의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작도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집이 기하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90도 각의 3등분선을 작도해 봅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작도 방법이 있죠. 뭐 각의 이등분선 작도도 있고 수선 작도도 있고 또 수직 이등분선 작도도 있고 한데요. 3등분선 작도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어떻게 했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원을 그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선분들과 만나는 요 점을 X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를 중심으로 선분 XO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를 중심으로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점과 요 점, 두 점에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자, 위의 과정에서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중심이 O인 원과 만나는 교점을 P와 Q라고 했을 때, 그쵸? 이 OP와 OQ를 연결을 해줬을 때, 바로 90도가 3등분이 돼서, 그죠? 하나가 몇 도씩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도가 되는 3등분선 작도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자, 이 3등분선 작도는 어느 때만 90도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0도를 나누는 방법은 아닙니다. 90도를 3등분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90도 각의 3등분선 작도하는 거 처음에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침을 꽂아서 이렇게 한번 반대쪽에서 이렇게 한번 두 점 나오면 그대로 연결한 선, 그래서 90도가 3등분선 작도가 되더라라는 거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자, 처음에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그렇죠. 뭐요? 바로 선분 AB와 원이 교차하는 부분은 AB 길이의 뭐보다 반보다 더 커야 합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충 짐작해서 절반보다 크게 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점을 찍어 또 그리면, 그죠? 만나는 교점이 생기고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도록 선분을 그어주면 바로 이 선분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5교시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정다각형 작도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정다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다각형을 작도하고 이 과정에서 다각형의 성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래만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눈금 있는 자와 각도기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학을 다루는 걸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수학을 그리고 증명하는 수학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주에 그은 직선을 반지름이라 하며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아래의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각각 작도해보세요. 그랬는데요. 보통 정삼각형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분의 수직이 이등분선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면 정삼각형은 쉽게 작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사각형이나 정오각형은 잘 못해요 하시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하나씩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대가 60도를 이등분하면 30도, 15도 이렇게 쭉, 또 정사각형의 90도, 그죠? 한 내각이죠. 이걸 이등분하면 45도, 22.5도 등의 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나 정육각형의 각 변을 이등분해 가면 되기 때문에 정팔각형, 정십이각형, 정십육각형 등 얼마든지 작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힌트를 이용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작도하신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죠? 정삼각형을 통해서 누구를? 정육각형을 작도해냈고요. 또 정사각형을 통해서 정팔각형을, 또 정오각형을 통해서 십각형을, 육각형을 통해서 십이각형을 몇 배? 그렇죠. 2배가 됐죠. 그죠? 그 2배가 된 모양을, 그죠? 바깥에 원들이 보이시나요? 네,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죠? 이 원을 우리가 바깥으로 접해 있다 그래서 바로 외접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외접원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그렇죠. 얘네들이 뭐예요? 반지름인 거죠, 지금. 그죠? 반지름으로 다 같다라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변의 이등분선을 이용을 해서 작도를 쭉 이어간다면, 그죠?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쭉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작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정삼각형 작도하기 볼게요. 자, 하나의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원 위에 원의 중심을 두고 반지름의 크기가 같은 다른 원을 그립니다. 그렇죠.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죠? 또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럴 때 원의 중심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또 두 원이 만나는 점, 이 점이죠? 네, 이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하면 정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또한 자,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자, 정사각형 작도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원 하나를 그린 다음 자, 원 위에다 원의 중심을 두고 반지름 크기가 같은 다른 원을 그립니다. 이건 정삼각형 작도와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가 다르죠. 원의 중심과 교점을 지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긋습니다. 자, 수평선과 수직선에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다른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을 하는 그런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이 원과 선이 만나는 이 네 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세 번째는 자,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을 해서 정육각형 작도하는 거 볼게요. 자, 원 하나를 그린 다음에 자, 원 위에 원의 중심을 두고 반지름이 같은 원을 좌우에 두 개를 그립니다. 네, 이렇게 잡혔을 때 그죠? 이 원 위에다 중심을 두고 반지름이 같은 원 두 개를 더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원 주위에 생긴 6개의 점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점을 연결하면 정육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제6교시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창의적인 무늬 탐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빈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도형으로 완벽하게 덮는 테셀레이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애셔의 작품을 관찰하고 그 속에 테셀레이션의 원리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자, 테셀레이션에 대해 나왔어요. 자, 테셀레이션은 이슬람 문화의 벽걸이 융단, 퀄트, 옷, 깔개, 가구의 타일, 건축물, 한국의 전통가옥이나 사찰 같은 역사적 산물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도블록 같은 다양한 곳에 그 원리가 적용되는 기하학적 무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무늬들을 테셀레이션 그랬군요. 자, 애셔, 네덜란드 미술가인 애셔는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에 동물, 새, 물고기를 반복적으로 대칭 배열하여 일정 단위로 반복되는 패턴 구도를 시도함으로써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작품에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무늬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이런 보도블록들 본 적 많아요. 그쵸? 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없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과 욕실에 붙어있는 타일의 모양은 매우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욕실 바닥, 벽면, 보도블록에는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이를 테셀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셀레이션 어떠한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도형으로 완벽하게 덮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테셀레이션은 우리에게 단지 예술적인 어떤 아름다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속에는 무한한 수학적 개념,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형에서 각의 크기라던가 또 대칭, 또 변환, 합동 등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우리 전통에도 이런 모양들이 숨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언뜻 봤을 때 선생님 마름모도 보여요. 그죠? 삼각형 모양도 물론 보입니다. 또 여긴 정말로 마름모 모양이 보이네요. 그죠? 네. 또 문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런 거 궁중 그런데 궁궐에 가면 이런 모양들 많이 봤었는데, 그죠? 이 안에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숨어 있는 이런 수학적인 개념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욕실이나 바닥 타일 모양의 탐구. 자,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을 통해서 테셀레이션의 원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또 테셀레이션에서 반복되는 무늬의 적용. 자, 생활 주변에서 테셀레이션 원리가 들어있는 물건을 찾고 어떤 형태로 무늬가 빈틈없이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제7교시 테셀레이션의 활용 실내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다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을 단위 넓이로 정하는 이유를 테셀레이션의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정다각형을 연결할 경우, 자, 정다각형 여러 개를 한 점에 모았을 때 그들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테셀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삼각형이 이렇게 뺑 둘러 모이거나 또는 정사각형이 모이거나 또는 정육각형이 모이면 괜찮은데 정오각형에 빠졌네요. 그쵸?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불가능한 정다각형 그랬을 때요. 정오각형하고요. 정팔각형 등은 한 점을 중심으로 연결했을 때 몇 도? 360도가 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오각형들의 빈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쵸? 또 원도 마찬가지로 빈틈이 보입니다. 네, 또 정팔각형도 네, 겹쳐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려면 네, 한 점으로 모았을 때 360도가 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의 기본 도형 중에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테셀레이션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모양을 보시면 지금 정삼각형이 모여 있거나 정사각형이 모여 있거나 또는 정오각형이 모여 있는데요. 자, 가능한 것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모여 있는 것들인데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은 한각이 몇 도예요? 그렇죠. 60도이므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정삼각형 6개를 빈틈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6개 채우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60도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은 한각이 90도이므로 한 꼭지점의 둘레에 빈틈없이 4개의 정사각형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360도예요. 그쵸? 자, 정오각형은 한각이 108도이므로 한 꼭지점 둘레에 3개를 채우면 얼마만큼? 36도만큼만한 빈틈이 생기고 4개를 채우면 겹쳐지므로 테셀레이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또한 정육각형은 한각이 120도이므로 한 꼭지점 둘레에 3개를 채우면 테셀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고요. 정팔각형 이상은 정팔각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팔각형 이상은 다 안 되는 거군요. 각의 크기가 더욱 커져서 3개를 채우면 겹쳐지고 2개를 채우면 빈틈이 생기므로 테셀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형이 결국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반정 테셀레이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양이 다른 서로 다른 정다각형이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을 반정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대요. 자, 또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테셀레이션 활동을 보면요. 자, 요 모양에서 3과 2를 붙인대요. 여기를 붙이는 거죠. 또 다른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또 3과 2에다 1을 갖다 붙인대요.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서 점점점 늘리면 그죠? 이렇게 확장했을 때의 테셀레이션 모양을 보실 수 있겠네요.
제8교시 테셀레이션으로 다양한 도형 변환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기본 단위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테셀레이션의 원리가 적용된 모양을 이용하여 테셀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알려주었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다각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림이나 모양으로도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테셀레이션 활동은 평행이동뿐 아니라 회전이동 또는 대칭이동 같은 다양한 수학적 변환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네요. 자,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단위 모양을 찾아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무늬를 단위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속에서 단위 모양을 찾아 오른쪽 칸에 그려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어떤 모양이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 이 부분을 갖다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예, 이 단풍잎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모양을 한번 똑같이 갖다 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풍나무 잎을 소재로 한 작품은 단풍나무를 평행이동, 그렇죠? 하면서 나열하여 작품화한 것이고, 물고기 모양의 테셀레이션은 물고기를 평행이동하여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자, 오리 모양의 작품은 그 단위 모양인 오리를 평행이동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이동? 회전이동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회전이동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대칭도 시키겠죠. 그쵸? 대칭도 시키고 또 그냥 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이동, 또 대칭이동 이런 거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이것이 바로 테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빈틈없이 그린 다음에 삼각형을 바탕으로 변형된 무늬들을 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죠? 이 바탕에 삼각형 모양이 있죠, 지금. 그걸로 변형된 그림을 그리고, 자, 변형된 무늬들을 반복해서 평행이동시키면서 그립니다. 여기에 무늬에 색칠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멋있는데요? 꼭 학이 서 있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쵸? 네, 다리 하나 서 있는, 학 모양의 선생님은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오리가 서 있어요. 오리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가지. 대신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삼각형을 먼저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의 원리가 잘 들어있는 보더블록 모양을 테셀레이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변환 과정에서 어떤 수학적 원리가 다루어지는지를 발견합니다. 즉, 도형의 회전이동, 대칭, 합동과 같은 다양한 원리들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양에서 변형시키고요. 그 변형시킨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본 모양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 무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테셀레이션 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제9교시 도형의 대칭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의 생명들이 어떠한 대칭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만든 문자 같은 창조물 속에도 선대칭과 점대칭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선대칭 도형이 먼저 나왔어요. 어떠한 직선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이 도형의 내부에 있는 선대칭 도형과 외부에 있는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둘로 나눠집니다. 선대칭 도형의 특징, 자,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또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이다. 대응점을 입은 선분은 대칭축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두 번째, 점대칭 도형입니다.
자,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며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 합니다. 특히 대칭의 중심이 도형의 외부에 있는 점대칭 도형을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 합니다. 얘도 점대칭 도형과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점대칭의 특징을 볼게요.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요. 자, 대응점을 이은 선분은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생명체들이 어떠한 대칭의 원리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살펴봅시다 했을 때요. 네, 주로 곤충들이 나왔고요. 아, 호랑이 동물도 나왔네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짱구같이 생겼는데, 그죠? 자, 어떠한 대칭의 원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곤충들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딱 반 나눠보면, 그죠? 가운데 딱 나눴을 때 양쪽이 똑같은 모양, 서로 대칭이 될 거예요. 그쵸? 선대칭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의 그림은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비와 박쥐는 하늘을 날기 위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좌우 날개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렇죠. 날아날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렵겠죠. 자, 또 이 원리는 물고기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아마 똑바로 헤엄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니모 생각나네요. 그죠? 자, 이 원리는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에도 적용됩니다. 아, 그래서 짱구 얼굴이, 짱구의 얼굴이 나왔던 거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네, 선생님도 언뜻 이 생각했어요. 데칼코마니요.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해요. 네. 왼쪽 그림은 데칼코마니라는 미술 기법입니다. 이 데칼코마니는 종이 위에다가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요.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로 찍어서 대칭 무늬를 만드는 헤어 기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사람 얼굴 모양을 안동 하회탈도 보면 그렇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정말로 서로 대칭이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선대칭 원리가 들어있는 생활 주변의 요소. 자, 상하 혹은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감, 단순감, 또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점대칭 원리가 들어있는 생활 주변의 요소. 자, 좌우 대칭이 아닌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모양이 같은 점대칭 도형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속에도 점대칭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무늬 모양이 나와 있네요. 제10교시 기압판을 활용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넓이가 가장 넓은 경우와 좁은 경우에 가로, 세로의 길이는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기압판에서 내부에 점이 없는 다각형의 둘레 위의 점의 개수와 넓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기압판 활동에서 규칙 찾기예요. 자, 내부에 점이 없는 다각형의 둘레 위의 점 개수와 넓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피크의 공식 볼까요? 자, 다각형 내부에 점이 존재할 때 둘레와 넓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 규칙을 통해서 공식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탐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압판에서 둘레의 길이의 합이 12cm인 직사각형을 모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넓이가 가장 큰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둘레의 길이의 합이 10이니까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의 합은 얼마? 그렇죠. 6cm인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요게 1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얘가 5가 되는 이런 모양. 또 얘가 2이고요. 하나, 둘, 셋, 4칸이죠. 얘가 4인 경우. 또 3, 이쪽도 3.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가 6cm인 그런 경우가 나올 텐데, 그죠? 자, 어떤 경우에 넓이가 가장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에서 둘레의 길이의 합이 12cm가 되는 경우는 가로의 세로가 1cm와 5cm, 2cm와 4cm, 그리고 3cm와 4cm인 경우입니다. 자,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이 같은 경우는 하나로 취급하므로 모두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경우는 어느 때? 그렇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예요. 그렇죠.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가 가장 큰 경우에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요. 기본 단위를 1제곱cm로 놓고 자, 둘레 위에 점의 개수를 볼게요. 자, 점의 개수가 3개일 때 넓이가 얼마예요? 0.5죠? 4개일 때 1이었어요. 5개 되니까 1.5입니다. 6개 되면 2가 됐어요. 자, 규칙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점 개수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넓이가 얼마씩 늘어났어요? 0.5제곱cm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규칙을 발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자, 내부에 점이 없는 그런 다각형 둘레 위의 점의 개수와 넓이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넓이라는 것은 둘레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나누기 2 한 다음에 빼기 2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자, 기압판 위에서 다각형을 그릴 때는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각형 내부에는 뭐가? 점이 없어야 하며 다각형의 꼭지점은 반드시 기압판의 점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전판에서 내부에 점이 없으며 다각형 둘레의 점이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난 경우를 통해 다각형 넓이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자, 이 경우에서 알다시피 내부에 점이 없는 다각형 경우에 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넓이는 0.5제곱cm씩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넓이는 둘레 위의 점의 개수 나누기 2, 거기서 빼기 1 이렇게 관계식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